부산의 모기숙학원에서 3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학원을 알아보던 중에 다른 친구가 은석학원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된다고 추천해 주어서 은석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제대, 연대, 보신대 내과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재수할 때 서울 목동의 유명 브랜드 재수학원에서 재수를 했는데 그때 학원의 공부 템포를 따라가는 것이 체계적이지만 개개인 관리가 안 되고 저도 그 템포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단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모님의 추천으로 김해의 유명 기숙학원인 은석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숙학원을 다니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은석학원에서의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 게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들과 다르게 수학이 엄청 유명하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들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고 매달 성적을 발표하는데 그때 성적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결심했을 때 제 자신을 일단 냉정하게 돌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현역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제가 자율적으로 공부했던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스터디 카페를 봐도 휴대폰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친구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달라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를 확실히 통제하고 제 그런 행동들을 주변에서 감시해 줄 수 있는 기숙학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울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 쪽으로 눈이 갔는데요. 하지만 그런 학원들의 학원비는 저희 부모님이나 혹은 제가 감당하기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다 경남 지역의 은석학원에 대해서 주위 지인들에게 많이 듣게 되었고 은석학원의 역사와 전통을 보고 이 학원이면 믿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시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제 발목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극복하려고 재수 3수를 했었는데 재수 3수를 경기도 학원에서 했는데 그쪽에서는 확실히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1대1 케어도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들도 가끔씩은 불러서 취약점이 뭔지 알려주시고 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재수 3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수할 때는 은석학원에 와가지고 확실히 소수정의 학원이다 보니까 담임선생님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수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재수를 결심하고 나서 기숙학원을 가야 될지 통학학원을 가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분위기를 많이 타는 성격이다 보니까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한 서울로 가야 할지 아니면 집 근처에 다녀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서울에 가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한다고 시간이 많이 낭비될 것 같아서 지방에 가기로 선택을 했고 또 거기서 소수 정예이고 사습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은석학원의 이야기를 들어서 은석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재수를 시작할 때는 주변의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학원을 건너 듣게 되어서 경기도 모 학원에서 1년 동안 재수를 하였는데 성적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수를 다시 시작할 때쯤 집에서 근처에 있는 학원을 찾게 되었는데 그 학원이 바로 은석학원이었습니다. 은석학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았더니 일명 최상위 기숙학원이라고 하는 학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운영체제 면에서는 더 좋은 느낌을 받아서 은석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 용인의 모 기숙학원에서 다녔는데 수도권과 지방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방의 은석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은석학원 같은 경우에는 독학재수를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또 원하는 강의도 따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거리도 지방에 사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여서 은석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월 2일 날 공부를 시작해서 수성구에 있는 통학학원에 다녔었는데 한 달 정도 다니다 보니까 교통비나 식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을 5월달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관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주는 기숙학원을 찾다 보니까 30년 전통이 있는 은석학원을 찾게 되었고 상담을 받은 후 바로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1등급을 받는다라는 목표가 아닌 정시처럼 공부해서 만점을 받는다라는 재수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않고는 성적을 딸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다른 과목처럼 안정되어 있지 않았던 국어에만 공부를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특정 과목만 수강하고 커리큘럼을 짤 수 있었던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때는 수능 수학 미적분에서 좀 많이 틀려서 2등급을 받았었는데 왜 그런가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개념 공부가 부족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는 개념이라도 2번, 3번씩 계속 공부하여서 더 깊이 있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올해 수학에서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어를 공부할 때에는 하루에 독서와 문학을 2-3지문씩 풀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고치고 저만의 독서 방법을 확립하려고 하였고,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였는데 언어와 매체는 문제풀이만큼 개념도 중요하다 생각하여 개념과 기출을 반반 정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할 때에는 제가 재수 경험을 바탕으로 배웠던 개념으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한 뒤에 개념 공부를 빠르게 훑으면서 지나가면서 제가 알고 있던 개념과 몰랐던 개념을 정리하면서 풀었고, 파이널 시즌이 다가왔을 때는 고난도 문제와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미흡한 부분이나 아니면 잘못 해석한 부분들을 오답노트에 적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는 영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영단어를 공부하였고, 또 막바지에는 영어 실전 모의고사를 매일 한 지문씩 풀면서 영어를 풀 때 중요한 시간 관리 감각을 숙달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 공부를 할 때에는 다른 반수생들처럼 인강 강사의 커리큘럼을 타면서 은석 선생님들과의 도움을 통해서 개념, 기출, 엔제, 실전 모의고사 순서대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개념과 문제풀이만큼이나 제가 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매일매일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작성하여 나중에 다시 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과학 탐구를 그 전에는 엄청 못 쳤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시중에 있는 많은 교재들을 풀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풀기만 하면 해독 능력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국어와 영어는 인강, 커리큘럼, 선생님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글자 하나하나에 있는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자의 생각을 빨아먹는다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모르는 것이 생긴다면 시험지가 더러워지는 한이 있어도 그 해석을 아래에 작성해보아야 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접두사와 접미사로 분리해서 그 뜻을 유추해보기도 해야 되고, 비유적인 의미의 문장이 있다면 그림을 그리는 등으로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건 역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였는데요. 국어와 영어는 자신의 해독 스킬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실전에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즉 실전 감각이 가장 중요한 과목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은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의 월간 2회씩 응시되어지는 모의고사, 그리고 주간평가, 월간평가와 일간평가 커리큘럼 등을 통해서 이를 잘 따라와 준다면 해당 부분을 걱정 없이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강에 의존해서 수학을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한 선생님 인강을 듣다 보면 그 선생님 풀이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시야도 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한 것도 있었고, 재수 3수 때 공부를 할 때는 기숙학원 안에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다른 문제를 찾아서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직전 때까지 실전 훈련을 많이 하지 못한 채 수능을 치르러 갔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당연히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4수 때는 이 은석학원에 와가지고 수학을 위주로 시간표가 짜여져 있어서 수학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했었고,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배영식 선생님과 이기택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풀이도 보여주시고 수능 하루 직전까지도 문제를 풀게 하실 만큼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학을 1등급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어 탐구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과목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출을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고, 또
없다 싶으면 또다시 기출을 공부하는 등 저는 기출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수학과 과학 탐구 과목이 성적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그 비결 중 하나는 인강 위주의 공부에서 실강 위주의 공부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고3과 재수생활 때 인강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인강을 듣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만 늘어나고 인강을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온전히 그 영상에 있는 내용 전부가 제 것이 된다는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시작할 때에는 그 점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인강을 아예 듣지 않고 학원 내에 있는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온전히 제 뿌리목을 찾아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할 때는 기출 공부를 진짜 안 했는데, 그래서 삼수할 때는 기출의 분석을 진짜 열심히 하고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런 지문을 하나하나 따서 읽어보고 그게 뭘 요구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순서를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제가 도움을 많이 얻은 시스템은 은석학원에서 인강을 듣고 나서 인강 청취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아주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그 인강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내용을 필기하고 그 다음에 노트로 그것을 옮겨가면서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었던 것을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2번째 방법은 그냥 인강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적지 않고 인강이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백지 상태로 펼쳐놓은 상태에서 제가 뭘 공부를 했는지를 적어보고 거기서 인강이랑 비교해보면서 제가 뭘 놓쳤고 뭘 얻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도움을 얻었고, 그래서 후배님들한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인강 청취 보고서입니다. 은석학원에서는 시험을 되게 많이 치는데요. 저는 항상 그 시험을 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모의고사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면서 그날의 감정을 생생하게 적으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올바른지 그런 행동을 제가 한번 되짚어봤어요. 그래서 그날 일기를 적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은 그 막히는 게 있으면 잠정적으로 답을 하나 체크해놓고 가야 되는데, 수학을 칠 때는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답을 안 정하고 바로 넘어가고 딴 문제를 풀다가 다 풀고 돌아오면 이게 다시 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제가 작년에 국어를 굉장히 망쳤어요. 그때는 국어가 그렇게까지 어려울 줄 모르고 또 그 컨디션이 엄청 중요한 과목인지 모르고 아침에 주로 자고 그 후에 국어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침에 국어를 꼭 모의고사 하나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보는 과목이다 보니 주로 컨디션이 100% 발휘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은 국어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단어가 조금 약해서 단어를 위주로 공부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면조례나 또 아니면 쉬는 시간,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 이럴 때 단어장을 꼭 챙겨가서 그때 그러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 틈틈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한 번 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로 이것을 알아서 푼 건지, 그리고 또 틀렸을 때 틀리고 다시 복습해도 그것을 제대로 익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유형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신유형 대비를 위해 여러 가지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사설에서 내주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섭렵해서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3 때는 수능에서 4등급도 받았고 원래 3등급 정도 나오는 성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재수를 시작하고 수학에서는 개념부터 다시 잡아보자 해서 개념책을 미적분 1부터 시작해서 다 구입을 한 다음에 정독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는 기출에 좀 집중을 해서 기출도 한 문제집 3번 정도 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6월달에는 2등급까지 올렸었고 그 뒤로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으로 수능 때까지 공부를 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플래너를 매일 적고 이제 매일 끝내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로 플래너 작성은 그 전날에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루 동안에 한 것 중에 부족한 거를 이제 딱 그날에 기록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날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약간 성취감 같은 걸 느껴서 그것도 이제 재수를 하는데 많이 도움도 되었고 이게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아프고 그런 일이 없으면 거의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 최소 95% 이상은 거의 완벽하게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현역 때는 내신 준비와 수능 대비를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역 때 수능과 내신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수능을 대하는 자세나 수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1월 1일에 해석학원에 입소하여서 수능에 대한 기초 개념을 다지고자 남들보다 먼저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육모 전에는 담임 선생님인 배경치 선생님께서 강점 과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게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인 수학과 과학 탐구 과목이었고 그 두 과목을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치중하였습니다. 그 두 과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부 방법으로는 EBS 연계 교재와 기출문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주신 프린트물을 열심히 풀었습니다. 구모 전에는 수학과 과학탐구의 성적을 많이 높여두었기 때문에 남은 두 과목인 국어와 영어 성적을 높이는 것에 치중하였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는 많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엔제를 풀었습니다. 수학 엔제를 가장 많이 풀었는데 15건 정도 정도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구모 후에는 수능에 대해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수능 당일에 본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오후 중에는 수업을 듣거나 일과를 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야간 시간에 교실에 가서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능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 실력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되어서 수능 당일에도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습 플래너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학습 플래너는 담임 선생님이 검사를 매일매일 하시는 시스템인데 매일 검사받기 때문에 강제성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래너를 작성할 때 공부량은 제가 생각하는 제 공부 적정량만큼 설정했고 달성률은 90% 이상이었습니다. 다른 공부들은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일요일에 다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여서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전에는 과목별로 개념과 기출을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균등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육모 이후로는 육모 성적을 바탕으로 하여서 제가 부족한 과목인 영어 비중을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고모 이후로는 파이널 시즌이기 때문에 실무 위주로 공부하였으며 남는 시간에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먼저 학습 플래너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해진 계획량에 맞추어 조금 쫓기더라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학습 플래너를 쓸 때 전날 저녁에 학습 플래너를 써서 다음날 공부를 하고 그날 저녁에 공부한 것을 점검하고 새로 학습 플래너를 씁니다. 저는 매일 열심히 공부해서 80% 정도 이상의 성취도를 이루었는데요. 이때 다 하지 못한 공부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내 계획에 맞추어 못했던 공부와 남은 공부들을 밀어넣음으로써 일주일을 제가 정한 공부량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또 학습 플래너를 작성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절대로 학습 계획을 너무 과하게 짜거나 너무 적게 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학습 계획을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계획량을 세우는 것이 학습 플래너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만점 프로젝트는 선생님들이 상위권의 학생들과 어려운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해설을 듣는 시간인데요. 저는 국어와 수학이 만점 프로젝트 대상자였고 국어는 문학과 특정 지문이나 문학 작품에서 제가 오해독하거나 맞췄지만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설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토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로 고난도 문제나 아니면 다소 복잡한 식들이 얽혀있는 문제에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해석과 해설과 그리고 여러가지 해석법을 배웠습니다. 만점 프로젝트는 모의고사를 치른 후 놓친 부분이나 잘못된 습관을 교과 선생님들과 교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상위 3%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만점 프로젝트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 한 과목 정도는 상위 3%에 들어서 만점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점 프로젝트에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잘못된 습관 교정과 멘탈 관리에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 플래너는 제가 재수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정도면은 공부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조금 편해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습 플래너에 오늘 하루는 이 정도는 꼭 하자 이런 거를 적어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학습 플래너에 적은 과업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작은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그게 모여서 수능을 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1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방식이 수능 수학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수업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좋은 방식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영어 김정은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김정은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전까지 영어를 봤던 방식과 다르게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 신선했고, 그리고 저한테도 맞는 방식인 것 같았고,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러 갔을 때 엄청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선생님께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은석학원은 굉장히 자율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성은 잘 활용하면은 자기에게 큰 무기가 되고 득이 될 수 있지만, 잘 못 활용한다면 재수 생활을 망칠 수도 있는 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석학원의 커리큘럼을 자기의 커리큘럼과 적절히 섞어서 자율적으로 조절한다면 자기의 입시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자기가 수업을 듣기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빼버리고, 혹은 인강만 듣고 싶다고 해서 인강 비중을 너무 늘려버리게 되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석학원의 장점은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급식도 맛있었고, 학원 선생님들도 친절하셨고, 그리고 아침에 쳤던 단어 테스트와 형성평가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귀찮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대충 하시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는 게 맨날 몸에 배이고 하다 보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굳이 뽑자면 선택형 수업과 자율학습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저는 제게 맞는 학습 시간표를 짜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 시간표 자체도 수학에 많은 무게를 두고 시간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 공부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은석의 인강 정치 시스템을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일단 은석 학원의 인강 정치 시스템은 인강 계획서를 먼저 쓰고 인강을 듣고 인강 정치 보고서를 쓰는 것인데, 저는 인강을 듣고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인강을 쓰고 인강을 보고 그 내용을 체화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저는 인강 정치 보고서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높게 받고, 저는 일단 인강을 볼 때 책에다가 먼저 필기를 한 다음 인강을 다 듣고 나서 백지를 꺼낸 후에 인강 내용을 머릿속으로 복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내려 갔던 것 같습니다. 은석학원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아침 국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국어 같은 활동이 없지만 은석학원에는 아침 국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기상을 해서 아침에 나가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활동인데, 처음에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잠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그 활동이 처음에는 싫었지만 점점 하면 할수록 아침에 잠도 깰 수 있었고, 그날 공부 계획을 세우는 등 소소하지만 되게 알찬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독실과 강의실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강의를 듣는 곳이 곧 제 자습 활동을 하는 공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주변 옆에서 친구들이 잠을 잔다든지 하면 저희 공부의 집중력도 떨어지는 현상도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석학원에서는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실에서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할 때는 정독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만의 공부를 하기에는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학원에서의 그런 체조나 아침에 체조나 구보를 할 때는 실내에서 해서 제가 잠을 깨는 것도 모르고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다시 잠을 청하고 했는데 은석학원에서는 이게 학생들이 다 나오기 전까지 밖으로 다 나오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나오면은 체조를 하고 어떤 날은 그 한 바퀴를 돌기도 하거든요. 동네 한 바퀴를 돌기도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진짜 이런 시스템이 정말 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것을 통해서 잠도 깨고 그래서 또 들어갈 때 제일 일찍으로 들어가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씻고 하면서 그날 하루를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움받은 은석학원의 시스템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는 영어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과 교류가 엄청 많았는데요. 제가 EBS 영어 지문을 공부하면서 한 지문에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왜 있고 그런 거를 이해가 안 될 때 저는 바로 선생님께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했고 그리고 또 저는 영어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는 엄청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재수학원이라 하면 친구들끼리 따로 다니고 삭막한 분위기라고 일 줄 알았는데 친구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었고 학생들이 조금 소수이다 보니 선생님과 개별 상담을 더욱 잘 할 수 있어서 그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숙학원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수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관리거든요. 그런데 통학학원은 아무래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은석학원은 모든 거를 관리해주니까 좋은 학원인 것 같고 통학학원도 자기 생각에 상담을 받아보고 이 정도면 나의 공부 관리가 되겠구나 싶은 학원을 추천합니다. 님이랑 확실히 1대1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특히 국어 시즌에 제가 영어가 좀 많이 흔들리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랑 1대1로 멘토링을 하면서 선생님이 시킨 거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번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제공이나 1대1 질문 시스템과 같이 그런 좋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아마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은석학원에서 제일 좋은 점은 힐링 시간과 같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테스트랑 클리닝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매주 치르는 ERT 주초고사가 적절한 긴장과 또 실전 경험을 쌓기에 충분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을 다니면서 두 가지의 좋은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인 로드맵과 계획 작성법을 전수해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에서 제공하는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예시, 주간 플랜 예시,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플래너를 검사해주는 것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고 수능은 사실 똑똑한 아이들보다는 계획을 잘 짜고 그 계획을 얼마나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시험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내일은 어떤 공부를 할 테니까 오늘은 이런 공부를 미리 예습해 놓으면 편하겠네. 혹은 내일 할 커리큘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의 커리큘럼을 완전히 완성시켜야 해.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보다 오늘은 1시간만 남아서 공부를 더 하고 가자 처럼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주는 역할도 해주었던 좋은 플랫들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수인원 운영으로 인해서 1대1 코칭의 기회가 많았다는 점도 제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3일 때 당시에 이라고 하는 재수학원에 다녀본 적 있었는데요. 학급의 담임 선생님조차 학생의 이름을 잘 못 외우고 있었던 기억 때문에 학원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은 소수인원 은행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성격, 공부 성향을 모두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에 한 번씩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매일매일 플래너를 검사하면서
어떤 부분에 보충하는 게 좋을지, 어떤 부분을 더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플랜을 직접 작성해서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담임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 그리고 국어 선생님과 아버지와 딸처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수험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많은 스트레스를 선생님들과의 깊은 유대에서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도 정말 좋았습니다. 선생님들 역시 이런 학생들의 힘든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습니다. 소수인원 운영으로 생기는 이런 유대감은 어느 학원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 학원을 선택해야만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과목에 따른 본인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계속 달리다가 넘어지는 것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은석학원은 기숙학원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 불편함을 겪고 한 달만 버틸 수 있다면 왕복을 하는 다른 통학 재수학원보다 훨씬 더 쾌적한 공부 환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한 달의 그 불편함을 조금만 참고 한 달만 꼭 견뎌서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지금 다들 고생하고 계실 텐데 저는 다른 부모님의 추천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꼭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대학을 가게 되면 제가 이번에 반수를 한 것처럼 결국 다시 자신의 의지대로 수능을 다시 치러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갈 때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꼭 정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함과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에서는 꾸준함이 중요한데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너무 의심을 하고 방황을 하다 보면 수능이라는 목표에 정확히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3월, 6월, 9월 수능, 그리고 많이들 치는 대형 모의고사들에는 항상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그 꾸준함을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내는 그런 자신감이 제 이번 수능에 좋은 성적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와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대학에 붙냐 이런 마음으로 정말 후회 없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 어쩌면 모의고사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누구보다도 예쁘게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학원에 들어오는 데에는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들어온 이상 결국에는 직진밖에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목표를 향해서 달리시고 뒤는 돌아보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